한국을 보면 늘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요? 한국 국민들은 외계에서 온 것이 틀림없어요. 여기 BBC의 한 기자가 한국을 조사하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에서 문화부 기자 생활하고 있는 엘리너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한국의 폭설 영상을 보고 정말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순식간에 눈이 쌓여가고 많은 인구가 밀집된 곳에서 시민들 겪을 불편에 큰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폭설이 내린 며칠 후 한국 출장을 갈 계획이었고 이대로는 한국 일정을 전면 취소해야겠다는 보고를 하려던 참이었죠. 그 정도의 폭설이라면 비행기가 착륙할 수도 없을 뿐더러 분명 한국의 국가적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난, 식량난 등의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할 것이 뻔했거든요. 저는 한국의 문화를 취재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분명 한국의 재난 관련 기자를 파견해서 취재해야 하고 세계인들이 한국에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저의 고향인 노스요크셔 지역이 정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눈과 폭설에 대한 것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거든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의 양만 보더라도 내일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이건 저희 동네에서 저와 같이 자란 친구들 모두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폭설 상황 시 어떻게 생존할지에 대해 각자의 대비책도 가지고 있었죠. 특히 제가 살던 노스요크셔의 데일즈라는 곳은 영국에서 고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하는 데다가 사람들이 폭설에 고립되는 일이 굉장히 빈번한 곳이었습니다. 눈이 오면 도로는 전부가 마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 전체가 마비되기 일쑤이죠. 그래서 집집마다 폭설을 대비해서 한 달치의 식량은 기본으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 등 예민한 집 같은 경우는 집에 발전기를 배치해두고 전기가 끊길 상황에 대비해서 기름도 저장해 두었습니다. 전기가 끊기는 것은 물론이고 통신시설까지 마비된 상태로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분명히 큰일이 날 것이 뻔하잖아요. 영국이 이런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더 심한 폭설로 고생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영하 10도씩이나 되는 추위와 사투도 해야 하는데 한국은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가 진행된 데다가 폭설로 수도가 마비되어 버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취재해야 하는 한국의 문화에 대한 내용은 정말 긴급했던 사안이고 꼭 이번 주 안에 취재를 완료해서 영상과 사진을 방송팀에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라 절대 미룰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의 재난 상황을 파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더 잘 되었다고 하면서 한국의 재난 상황에 대한 자료도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현재 K-팝과 음식 문화, 미국인들의 관심 등 세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 그런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폭설로 재난 상태가 되면 분명히 더 큰 이슈가 된다는 것이 이유였죠. 그리고 그런 재난 상황에서 한국인의 시민의식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드러난다며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함께 찾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방송이나 기사는 긍정적인 부분보다 네거티브 내용이 훨씬 주목을 받고 특히 한국에서 생기는 각종 문제들을 본 영국인들은 약간 안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영국에서는 한국이 영국보다 경제력이나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접한 후에 대영제국이라고 불리던 영국이 대한제국에게 밀렸다는 인식이 팽배해졌고 약간 답답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파악했는데요. 한국이 폭설로 인해 고생한다는 소식을 접하면 그런 답답함도 해소될 거라는 선배 기자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와 취재팀은 짐을 싸서 한국으로 향했고 어느 정도 정돈된 모습의 한국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공항 곳곳에 눈이 수북할 줄 알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은 모두 평화롭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로 향하는 길,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폭설 영상을 봤을 때 적어도 공항에서부터 혼란이 시작될 줄 알았어요. 비행기가 결항되거나 활주로가 마비되었거나 승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활주로는 깨끗했고 공항 직원들은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으며 공항 내의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취재팀과 함께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을 나오면서도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이렇게까지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나?
영국에서는 폭설이 내리면 최소 몇 주 동안은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데 한국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 공항철도를 탔을 때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철도 운행이 정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플랫폼도 깨끗했고 승객들은 줄을 서서 질서정연하게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폭설이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미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차 창문을 통해 바깥 풍경을 보면서도 의아함은 계속되었습니다. 도로에 제설이 제대로 안 된 흔적이 보일 줄 알았는데 차들은 아무 문제 없이 달리고 있었고 인도에도 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서울로 가까워질수록 이런 느낌은 더 강해졌습니다. 도대체 언제 눈을 치운 거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내 한복판에서는 눈의 흔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서울역 광장에 발을 내디딘 순간 그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택시와 버스도 원활하게 운행되고 있었으며 도로 위에는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취재팀과 함께 숙소로 이동하면서도 저는 멍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제가 자란 노스요크셔에서는 폭설이 내리면 도로가 얼어붙고 염화칼슘을 뿌려도 몇 주 동안은 불편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불과 며칠 만에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하기 위해 시내로 나갔습니다. 이번 취재의 주제는 한국의 문화였고 특히 K컬처의 인기 요인과 현지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폭설 이후의 한국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길거리를 걸으면서도 눈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지만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일부 그늘진 곳에만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고 그것도 이미 얼어붙어 사람들의 이동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취재할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걷다 보니 한국 문화에 대한 인터뷰를 시작하기 딱 좋은 장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명동, 홍대, 강남 같은 곳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을 거라 예상했지만 막상 직접 와보니 그 숫자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들리는 언어를 들어보니 영어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미국식 억양도 들리고 영국식, 호주식 억양도 섞여 있었어요. 어떤 외국인들은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기도 했고요. 여기 계신 이유가 뭔가요? 인터뷰를 요청한 한 영국인은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한국이 세상에서 가장 편리한 나라니까요. 영국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여기선 다 가능해요. 대중교통이 엄청나게 편리하고 음식 배달도 24시간 언제든 가능하고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이죠. 다른 미국인 관광객도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돌아다닐 수 있어요. 밤늦게 혼자 다녀도 무섭지 않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항상 웃으면서 도와줘요. 이건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한 호주인 커플은 한국을 3번째 방문했다고 했어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예요. 도쿄나 뉴욕도 가봤지만 이곳만큼 모든 게 완벽하게 조화로운 도시는 없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게 너무 아름답고 볼거리도 많아요. 솔직히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지루했을까 싶어요. 인터뷰를 진행하면 할수록 저는 점점 더 놀라웠어요.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이 매료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이상적인 삶의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이 한국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흥미로웠어요. 미국에서는 한국을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 와보면 미국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걸 금방 깨닫게 돼요. 기술, 안전, 문화, 삶의 질 등 뭐든지 한국이 한 단계 더 발전한 느낌이에요. 또 다른 영국인은 웃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한 줄 몰랐어요. 영국에서는 사람들이 아직도 런던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을 보고 나면 그게 얼마나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돼요. 솔직히 말하면 서울이 런던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반응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저도 영국에서 봤던 뉴스와 자료만 믿고 한국을 판단했지만 막상 와보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많은 영미권 사람들이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한국에 대한 오해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대신 이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마치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낮 동안 인터뷰를 마친 후 우리 취재팀도 잠시 숨을 돌릴 겸 맥주 한잔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호텔 근처에서 간단히 마시려고 했는데 거리를 걷다 보니 온갖 네온사인이 빛나는 골목길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강남과 홍대, 이태원 같은 곳은 낮에도 활기가 넘쳤지만 밤이 되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저마다 술집과 식당, 카페를 오가며 밤 문화를 즐기고 있었어요. 불이 환하게 켜진 상점들은 마치 나처럼 활기찼고 어디를 가든 문을 연 가게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장사가 되나? 제가 중얼거리자 팀원 중 한 명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여기선 새벽 3시에도 이럴걸? 서울은 잠들지 않는 도시야.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영국에서는 보통 저녁 8시만 돼도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고 10시 이후에는 거리가 텅 비기 마련이에요. 런던조차도 새벽까지 북적이는 곳은 극히 일부인데 서울은 도시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술집에 들어가 보니 분위기는 더 놀라웠어요.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다들 웃고 떠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메뉴를 살펴보니 맥주뿐만 아니라 한국식 전통주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가볍게 한국 맥주를 시키고 간단한 안주도 함께 주문했어요. 한 모금 마시고 나니 역시 취재 후에 마시는 술은 기분이 남달랐어요. 다른 팀원들도 다들 여유롭게 술을 즐기며 낮 동안 했던 인터뷰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어요. 솔직히 오늘 인터뷰하면서 충격받았어. 한국이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줄 몰랐거든. 그러게 한국이 발전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건 예상 못했어. 특히 미국인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게 정말 흥미로웠어. 다들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낮 동안 우리가 만난 사람들 덕분이기도 했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한국의 밤문화 덕분이기도 했어요. 맥주 한 잔을 다 마시고 가게에서 나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공기가 싸늘해지더니 하늘에서 조용히 눈이 흩날리기 시작했어요. 와, 눈이 온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작은 눈송이들이 가볍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폭설이 아니라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조용하고 아름다운 눈이었어요. 네온사인 불빛 아래에서 반짝이는 눈송이는 너무나 낭만적이었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도 다들 하늘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눈이 오면 보통 추워서 싫다라는 반응이 먼저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다들 눈을 맞으며 사진을 찍고 연인들은 손을 꼭 잡고 거리를 거닐었어요.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어쩌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곳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조용히 흩날리던 눈이었어요. 가볍게 떨어지는 눈송이가 네온사인 불빛에 반짝이며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눈발이 점점 거세지더니 바닥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눈이 너무 많이 오는데? 누군가가 중얼거렸고 저도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분위기를 더해주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눈이 도로를 하얗게 덮고 있었어요. 바닥에 쌓인 눈을 밟을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어요. 우리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눈이 쏟아지는 일이 거의 없어서 제대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특히 저는 따뜻한 코트는 입었지만 모자도 없었고 우산도 없었어요. 이러다 길 막히는 거 아니야? 우리 어떻게 돌아가지? 서로 우왕좌왕하는 사이 우리가 있던 가게의 사장이 가게에서 나왔어요. 그는 우리가 당황해하는 걸 보더니 말없이 가게로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몇 개의 우산을 들고 나와서는 우리에게 하나씩 건넸어요. 쓰고 가세요. 이거 없으면 다 젖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산을 건네주었고 우리는 순간 멍해졌어요. 이런 친절을 받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팀원들도 사장님께 연신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는 그냥 웃으며 괜찮아요. 이런 날씨엔 서로 돕는 거죠. 라고 말하고 가게로 다시 들어갔어요. 우산을 받아들고 길을 나서며 저는 문득 낮 동안 인터뷰했던 외국인들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정말 친절한 나라예요. 이 말이 단순한 미화가 아니라는 걸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눈은 더욱 거세졌고 거리는 금세 새하얗게 변해갔어요.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발걸음을 재촉했고 택시들은 눈길을 조심스레 달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산을 쓴 채 잠시 길가에 서서 숙소로 돌아갈 방법을 고민했어요.
지하철이 있을까 싶어 검색해봤지만 영국처럼 밤 12시 전에 운행이 끝나는 게 아닐까 걱정되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영국에서는 교통이 마비되기 일쑤였거든요. 이런 날엔 택시가 잡힐까? 우리 숙소까지 걸어가기엔 너무 먼데 우리 팀은 우왕좌왕하며 각자 휴대폰을 꺼내기를 검색했어요. 하지만 눈 때문에 교통 상황이 어떻게 될지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가 있던 가게의 사장이 다시 나왔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숙소가 호텔인데요. 걸어가긴 너무 멀고 택시가 잡힐지 모르겠어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휴대폰을 꺼내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금방 해결될 거예요. 우리는 어리둥절한 채 그를 바라보았어요. 몇 분 뒤 한 택시가 우리 앞에 멈춰섰어요. 사장은 기사님과 몇 마디를 주고받더니 우리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이 기사님이 숙소까지 데려다 주실 거예요. 눈길이라 조심해서 가세요. 저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이 상황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영국에서는 택시를 부르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런 날씨라면 아예 운행을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는 연신 감사 인사를 건네며 택시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사장은 손을 흔들어 주었고 우리는 차 안에서 서로 얼굴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거 기사감 아니야? 누군가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친절함과 효율적인 시스템, 눈이 와도 마비되지 않는 이 나라의 모습. 이걸 꼭 취재해야겠다. 저는 노트를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택시는 조용히 눈 내리는 거리를 달렸어요. 차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하얀 눈으로 뒤덮였지만 여전히 활기찼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 기사님께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오늘 눈이 정말 많이 오네요. 이런 날이면 교통이 마비되지 않나요? 기사님은 룸미러로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어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선 이런 눈 정도는 금방 치웁니다. 라디오에서 이번 폭설이 117년 만에 기록적인 눈이라고 하긴 했지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117년 만에 폭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나 기록적인 폭설이라면 영국에서는 도로가 폐쇄되고 대중교통이 마비되며 사람들은 집에 갇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 그때 택시 옆으로 커다란 제설차가 지나갔어요. 그 뒤를 따라 도로가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몇 대의 트럭이 염화칼슘을 뿌리며 지나가자 도로 위에 눈이 순식간에 녹아 사라졌어요. 와, 저거 봐. 눈이 그냥 녹아버리잖아. 누군가 감탄하듯 말했고 저도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았어요. 한국의 도로는 이미 눈에 대비한 시스템이 철저하게 준비된 듯 했어요. 이래서 한국에서는 폭설이 와도 큰 문제가 안 되는군요.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기사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도로의 제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교통마비 같은 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야근도 많아서 늦은 밤까지도 이동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로 유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죠.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이 나라는 정말 시스템 하나하나가 효율적이고 실용적이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나라들은 유럽보다 체계가 덜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 전혀 반대였어요. 이런 것도 취재해야겠는데 누군가가 중얼거렸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단순히 발전된 나라가 아니라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 돌아가는 나라였어요. 숙소에 도착할 때쯤 도시는 이미 눈이 거의 정리된 상태였어요. 택시에서 내리며 저는 한국의 밤거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택시 요금은 22,100원이었어요. 우리는 잠깐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영국이었으면 이런 상황에서 추가 요금이 붙거나 아예 택시가 잡히지 않았을지도 몰랐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에 3만 원을 기사님께 내밀었어요. 그런데 기사님은 돈을 받더니 잠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처럼 고민하다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2만 원만 주세요. 조금 할인해 드릴게요. 저희는 순간 당황해서 서로를 쳐다봤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보통 외국인들에게는 반대로 요금을 더 받으려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 기사님은 오히려 덜 받겠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원래 요금 그대로 드릴게요. 제가 다시 돈을 내밀었지만 기사님은 손을 내저으며 웃었어요. 괜찮아요. 요즘 한국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기분 좋게 놀다 가셨으면 해요. 그 말에 우리는 한순간 말이 막혔어요.
관광객이 많아졌다는 것도 흥미로웠지만 그보다 기사님의 따뜻한 태도에 감동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더 깎아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좋은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을지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신 인사를 하며 택시에서 내렸어요. 문이 닫히고 택시는 조용히 눈 덮인 도로를 따라 멀어져 갔어요. 저는 한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이것도 꼭 취재해야겠다. 눈이 쌓인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반짝였어요. 어디선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상점들은 늦은 밤까지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쌓여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신기한 곳이었어요. 숙소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니 눈길이 금방 사라진 도로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차들이 천천히 움직이던 거리였는데 이제는 이미 아스팔트 본연의 색을 되찾아 있었어요.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반짝이며 도로 위에 긴 빛의 띠를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로와 대조적으로 낮은 건물들의 지붕에는 하얀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마치 도시가 흰색 모자를 쓴 것처럼 보였어요. 거리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고 가게들도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지만 서울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은 듯 했어요. 이런 광경은 처음이야.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영국이었다면 이런 폭설이 내린 날은 완전히 마비되었을 거예요. 버스도 기차도 도로도 전부 멈춰버렸겠죠. 그런데 서울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지? 한국의 제설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몇 시간 만에 주요 도로에 눈이 다 치워지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영국에서라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도로가 얼어붙으면 공공기관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눈발이 여전히 가볍게 흩날리고 있었지만 거리는 차분했고 사람들은 그저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의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는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어요. 창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오늘 하루를 떠올려 봤어요. 영미권에서 온 사람들도 하나같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고 발전된 곳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직접 경험한 서울의 밤은 그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었어요. 새벽에 문득 잠이 깨어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희미하게 거리 곳곳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길가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각자 삽을 들고 나와 인도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가게 앞에서는 주인들이 나와서 자기 가게 앞눈을 치우고 있었고 아파트 단지 앞에서도 몇몇 주민들이 함께 쓸고 있었어요. 이건 또 뭐지? 이런 광경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영국이었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정부가 치워주길 기다리거나 도로가 마비될 때까지 그냥 둘 텐데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고 있었어요. 서로 말을 나누며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이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도로에는 밤새 제설차가 지나가며 길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간간히 눈이 흩날리지만 도로 위에는 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염화칼슘이 뿌려진 흔적이 보였고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은 이미 평소처럼 속도를 내고 있었어요. 대체 언제 다 치운 거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도로가 눈으로 뒤덮여 있었는데 이제는 마치 폭설이 내렸다는 사실조차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이곳에서는 눈이 오면 길이 막힌다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움직이며 눈을 치우고 도시를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었어요. 아침에 밖으로 나가보니 바닥은 전혀 미끄럽지 않았어요. 간밤의 폭설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도로와 인도는 말끔했어요. 하지만 몇몇 주차된 차량 위에는 여전히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그걸 보니 밤사이 정말 많은 눈이 내렸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대충 봐도 20cm는 좋게 되어 보였어요. 영국이라면 도로가 마비되고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가기를 포기했을 텐데 여기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두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광경이 믿기지 않아 멍하니 서 있다가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오늘은 한국 특파원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절실한 아침이기도 했고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국 특파원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 그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제 폭설 대단했죠. 한국에서는 이런 날에도 도로가 막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방금 보고 온 광경이 얼마나 신기했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특파원은 웃으며 스마트폰을 꺼내 보였어요. 한국에서는 재난 문자가 이렇게 옵니다. 화면에는 한국 정부에서 보낸 긴급 재난 문자가 떠 있었어요. 폭설 예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는 내용, 제설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안내까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도로 상황과 사고 발생 여부까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데 우리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영국에서는 눈이 오면 라디오나 뉴스를 찾아봐야 했고 도로가 어떻게 되는지 실시간으로 알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부가 직접 시민들에게 정보를 보내주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시민들이 패닉에 빠질 일이 없겠어요. 특파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빠른 대응이 최우선이에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폭설이 와도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는 거죠. 정말이지 한국은 우리가 알던 도시들과 차원이 달랐어요. 밤새 제설이 이루어진 것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눈을 치운 것도, 그리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재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한국은 정말 모든 게 체계적이네요. 카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금세 해결될 것 같은 믿음이 들었어요. 정말 서울은 그 어떤 도시보다 앞서 있는 곳이었어요. 특파원은 잠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운영돼요. 그는 곧바로 대중교통 애플리케이션을 열어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버스와 지하철이 표시되고 있었고 각 교통수단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정확한 도착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거 정말 놀랍네요. 이렇게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건 대체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하죠? 우리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파악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심지어 배차 간격이나 이동 경로까지도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었죠. 이건 정말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한국에서만 가능하죠. 그는 자부심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언제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요. 설사 폭설이 내려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덕분에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죠.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폭설이 내려도 모든 것이 제 시간에 맞춰 움직이고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을 거의 방해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영국에서는 이렇게 정확한 시스템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대중교통만 이런 게 아니죠.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스마트한 나라가 있나요? 특파원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서울은 정말 기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두 앞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확한 대중교통 시스템은 한국만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서울에서 느낀 모든 것이 하나하나 새롭게 다가왔어요. 단순히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한 여성이 자신의 핸드백을 테이블에 두고 자리를 비우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가방은 고급 명품으로 그 크기와 디자인만으로도 꽤 비싸 보였죠. 일반적으로는 이런 귀중품을 두고 자리를 비우면 도난의 우려가 있을 텐데 그 여성은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떠났어요. 저는 순간 걱정이 되어 그 여성을 불러서 가방을 챙기라고 말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한국 특파원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한참을 그 여성을 지켜보던 후 다시 저희에게 말을 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신뢰를 주고 또 서로를 믿으니까요. 그 말이 무척 인상 깊었어요. 그녀는 가방을 두고 나가도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분실이나 도난 같은 사건은 사실상 드문 일이에요. 서울 사람들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서로를 배려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그 가방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그런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거리에서나 카페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는 듯 했죠. 그 특파원의 말대로
한국 사회는 사람들 간의 믿음이 깊고 그런 믿음이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았어요. 도난이나 분실에 대한 걱정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한국인의 여유로움을 직접 보고 그 문화의 뿌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체험한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한국 문화의 근본적인 힘, 즉 한국 시민들의 강한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중심으로 쓰기로 했어요. 사실 한국은 단순히 화려한 K-팝이나 음식 문화, 최신 기술 덕분에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본에는 한국인들의 친절함, 배려, 이타적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이와 함께 우리가 목격한 폭설 상황을 중심으로 한국의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폭설이 내리고 도로가 마비될 법한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의 냉철한 대처와 함께 신속하게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대중교통은 전혀 차질 없이 운영되었습니다. 심지어 도로에 눈을 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길가에 눈을 치우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정부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각자가 그 의무를 다하며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기사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모든 것이 한국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범죄가 거의 없고 그 흔한 경범죄조차도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안전과 질서를 지키며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하기 어려운 점이죠. 반면 영국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현실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영국은 한국이 이룩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안정에 큰 영향을 받으며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재난 대비 시스템이나 범죄 방지, 시민의식에 대한 개선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결국 본래는 한국의 K-팝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비판적인 기사를 쓸 계획이었지만 취재와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기사를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문화의 영향력만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신뢰와 배려의 사회가 그 바탕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영국은 이와 같은 시민의식과 재난 대비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는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기로 했어요. 한국의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이타적인 태도와 안전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안정을 배워야만 영국도 지금보다 더 나은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도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이야기를 계속 전했어요. 방송팀에게 그동안 취재한 내용을 하나하나 전달하며 한국에서 본 풍경, 사람들, 문화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냈습니다. 방송은 점점 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그 내용들이 하나같이 히트를 치기 시작했어요. 방송팀은 그제서야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게 됐고 심지어 한국에 관한 컨텐츠 없이는 방송이 진행될 수 없을 정도로 되었죠. 저희 방송에서 한국의 문화, 시민의식, 첨단 기술, 그리고 그 모든 배경에 있는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다룬 특집들이 큰 인기를 끌었어요. 단순히 한국의 멋진 면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어떻게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갔는지 그들이 가진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짚어보는 내용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결국 방송에서는 한국에 관한 프로그램을 연달아 방영하게 됐고 각종 미디어와 방송을 통해 한국의 매력을 새롭게 알리게 되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에 대한 열정은 계속해서 커져갔고 방송에서 다룬 한국 관련 내용들이 예전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키며 한국의 존재감을 더 넓게 퍼뜨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위기대처 능력과 시민의식은 이제 단순히 한국인만의 특성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중요한 본보기라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썼어요. 그동안 영국에서 흔히 한국을 아시아인의 특성으로 한정지어 깔보거나 그저 멀리 있는 작은 나라의 이야기로 치부하던 시선들이 많았지만 한국을 제대로 이해한 후에는 그런 시각이 얼마나 좁고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죠. 한국은 특히 최근 폭설과 같은 극단적인 자연재해에서 보여준 그 놀라운 위기 대응 능력과 빠른 복구 능력,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도로에 눈을 치우는 모습에서 그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기술력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책임감과 배려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영국은 그동안 과거 대영제국의 위상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들의 발전적인 시스템과
사회적 가치를 배우고 적용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처럼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 더욱 뭉쳐서 행동하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는 한국을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적인 사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기사를 통해 영국 사회가 한국의 시스템과 문화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려는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길 바랐어요. 영국은 사실 시민의식에서 조금 부족해지는 추세인데 한국을 배우며 더 발전적인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한국 출장은 저뿐만 아니라 동료들 모두 가슴 깊이 감명받았다고 하고 세계에 다시 없을 나라가 바로 한국임을 깨닫고 한국어를 배운다는 동료들도 한 둘이 아니게 되었죠. 저도 다음에 갈 여행지는 한국으로 결정했고 출장이 아닌 가족 여행을 한국으로 가서 부모님께 새로운 문화와 선진 시민의식을 구경시켜 드릴 생각에 설레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한글이라는 훌륭한 문자 덕분에 배우기도 쉽기에 더 즐겁게 공부하고 있는데 빨리 한국에 가서 한국인들과 대화해보고 싶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